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이번 주는 11월 30일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일요 경마는 12월 2일이죠.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가 겹치는 부산 경마인데 경주 수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주 교체 경주가 4개 그리고 부산 경주가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는 부터는 부산 경마가 10개 경주 그리고 제주 교체 경주가 1개가 더 늘어서 5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착오 없으시고 시간표를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좀 편성 자체가 좀 그렇게 보였었는데 이번 주 편성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특히나 출전 두수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10개 경주 중에서 조찬우는 3경주와 5경주 3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5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평소보다는 조금 빠르게 승부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라서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배당을 좀 노리고 붙어보고자 하는 경주들이 오전장에 전반부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노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3경주와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해설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확 띄게 발걸음이 좋은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서울에서 원정을 내려온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담양 최강. 예전에 김용근 기수가 부산에 있을 때 구조마방 소속이었죠. 구조에서 승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조마방에서 직전 경주의 가능성을 보였던 이 7번 담양 최강을 지금 김용근 기수를 불러와서 기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선행 내지는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맞이했기 때문에 7번 담양 최강은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하면은 와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5번 액톤 스텔스가 직전에 모든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게이트도 외곽이었고 앞선에 빠른 마필들이 엄청 많아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7번 담양 최강을 제외하고는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액톤 스텔스 역시 선행 내지는 외곽 선입을 할 수 있는 전개를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7번 담양 최강은 뭐 당연히 인기 마필이 될 거고 5번 액톤 스텔스는 사전 인기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좀 많은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뭐 그러고 나서 또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딥마인드겠죠. 19주 마방의 마필이 8월 16일에 주행검사를 마치고 4개월 만에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교 상태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그런데 19점 마방에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 마필들이 한 번씩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못 들어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5번 액톤 스텔스가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작하는 1경주는 뭐 안쪽이나 외곽이나 좀 좋은 마필들은 눈에 띄지 않고 중간에 포진해 있는 뭐 7번, 6번, 5번, 6번, 7번 이 3마리 마필로 압축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6번 닥터티즈가 데뷔전에도 특별 경주 그리고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다가 이제 바로 일반 경주로 들어왔었는데 선행을 갈 때와 선행을 가지 못할 때 좀 발걸음에 차이가 있는 마필이죠.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도 좀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6번 닥터티즈가 충분히 뭐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앞선을 좀 장악을 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10번 토아메이스는 뭐 보이는 능력으로는 10번 토아메이스를 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분명히 현장 예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8주 마방의 인기 마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현장에서 제가 금요일도 뭐 유현명 기수의 그 인기 1위 마필을
확실하게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역시 유현명 기수가 그렇게 최적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그 정도밖에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는 마방에서 사용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기 1위, 단승식 인기 1위 1.2배 팔렸던 마필이 현장에서 체중이 15kg 불구 최적 전개를 하면서도 못 들어왔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역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었었죠. 이거는 분명하게 이 기승기수의 문제보다는 이 마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0번 토함에이스도 이 8조 토마스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과 체중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던 6번과 10번의 발걸음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요. 6번, 10번 두 마리를 먼저 보되 출마는 6번 닥터티즈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첫 번째로 준비한 승부처 준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준메인 승부처를 지정을 해봤는데 이번 경주 인기마필 직전 경주에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들이죠. 10번 해피드래곤, 9번 마이타임, 7번 마루짱 이 세 마리 마필이 인기 3위를 만들어줄 마필들인데 7번 마루짱과 10번 해피드래곤은 13조 마방에서 동시에 출전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9번 마이타임은 직전 경주 인기 마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귀 전에 바로 입상을 차지를 하면서 들어와 주었는데 문제는 이런 마필들이 연투를 해줄 것이냐. 특히나 이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창욱 기수가 직전 같은 그런 전개를 깔끔하게 뽑아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요 10번 해피드래곤은 그래도 인기마 3마리 중에는 가장 좀 믿음직한 말로 생각이 되지만 해피드래곤 역시도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한 마필이고 더군다나 9번 마이 타이밍과 7번 마루짱 같은 경우는 믿음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를 제가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인기 순위 아예 7위권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완벽한 복병 마필이죠. 정말 폭탄 마필인데 자, 그 마필이 뛰어야 될 조건을 충분히 충족을 했습니다. 조기 상태라든지 전개 그리고 기승 기수라든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그 말을 위해서 딱 만들어져 있는 편성에 골라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 얘는 여기에서 분명히 배당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준메인 승부처로 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준메인 승부처 아마 10번 해피드래곤하고 들어와도 무조건 20배 이상의 중배당은 한 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해피드래곤이 빠진다고 그러면 40배, 50배는 기본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렇게 배당을 노리고 붙어보는 준메인 승부처 1시 40분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조금 어렵죠. 충마가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편성은 아닌데 자, 그래도 등 떠밀려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2번 전사의 질주, 3번 매직 플라잉, 9번 엣지 오브 위너 이 정도 마필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철경 기수를 잘 몰라요. 그리고 기승 스타일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말을 뛰어나게 잘 타는 기수가 아니다고는 전에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9번 엣지 오브 위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희천 기수가 기승을 하긴 했었지만은 이희천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최적 전개를 하면서 나무랄 데 없는 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희천 기수가 기승솔이 부족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타준 모습에 더 나올 발걸음이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번 엣지 오브 위너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인기마필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전사의 질주가 잘하면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죠. 안쪽 게이트 D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내지는 선입인데 선행을 가주면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것이고 못 간다 해도 이 정도 편성이면 선입 전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은 3번 매직 플라잉입니다. 일단은 조기 상태가 확실하게 변화가 있어요.
발걸음의 탄력도 힘이 실려 있는 모습이고 직전 훈련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훈련 과정은 상당히 좀 좋은 탄력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13조 마방과 오경환 기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교 상태의 변화가 있는 이 3번 매직 플라잉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 썬데이 글로리도 인기도 대열에 들어설 마필인데 이 마필은 차라리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모래를 좀 싫어하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갇혀서 이 모래를 맞는다 그러면 한없이 뒤로 쳐져요. 그러다가 라스트에 올라온다 해도 또 그만큼 이 거리가 아쉬운 항상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2번 외곽 게이트가 썬데이 글로리에게는 좀 더 좋은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4경주는요, 3번 매직 플라잉, 2번 전사의 질주, 그리고 12번 썬데이 글로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일반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국산 5등급의 단거리 1000m. 상당히 좀 흐름이 빠르겠죠. 흐름이 빠른 데다가 1000m를 노리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면 좀 어려울 법도 하죠. 혼전도도 좀 있는데, 자, 그런데 왜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느냐?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경주가 끝나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말을 탔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런 편성에 이 말이 출전했다는 거는 나를 잡고 쏘는 겁니다. 흔히 말해 제대로 칼을 갈고 이번 경주에서 배당으로 한번 쏘겠다는 거죠. 그런 마필이 정확하게 제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마필이 딱 눈에 띄길래 좀 살펴봤어요. 조교 상태도 계속 보고 예전에 뛰었던 기록들, 다른 마필들과 붙었을 때 얘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경주를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번 경주에 그 인기 마필들과 상대 마필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얘를 압박을 할 수 있을 건가, 다 모든 조건에서 제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번 5경주를 준비한 결과 여기 이 편성에서는 얘가 확실하게 출전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 잡고 쏘는 그 말을 주찬훈이가 찾아냈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3시 20분이에요. 상당히 좀 빠른 시간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좀 후반부에 승부를 잡아야지 장사도 좀 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 5경주는 정말 이거는 너무 놓치기 아까운 마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5경주 메인 승부처 3시 2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서울에서 내려온 신영철 기수가 지금 19조의 파워터치를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터치는 직전 데뷔전에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필은 아니에요. 그 관심이라는 거는 인기도에는 인기 마필이었습니다만 19조 마방에서는 그렇게 이번 경주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다,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던 말. 왜냐면 이게 이 우승터치의 자만데 조교 때의 발걸음이 너무 밋밋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9조 마방에서도 이 말이 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마필은 맞는데, 이 김영관 조교사가 우승터치 자말하고 그래서 1세 때부터 목장에서 좀 많이 관리를 좀 많이 보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썼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발걸음이 안 나와서 당황했던 부분인데, 막상 실경주에 들어가니까 말이 완벽하게 틀려졌죠. 그러면서 앞선을 장악을 하면서 그대로 꼬리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조교 때도 이번에도 모습이 똑같습니다. 조교 때는 그냥 밋밋해요. 밋밋한 그런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마필 같은 경우는 조교 때와 시즌 발걸음이 완전히 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파워터치, 여기에서 선행 간다고 그러면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또 선행을
못 간다고 보면 또 어떻게 뛸지는 솔직히 모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지만 1번 게이트에 이 정도 조건이라고 그러면 저는 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6번 쿨민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기는 끌고 있는데 입상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능력 부진 마필은 맞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뭐 그 직전에도 편성이 좋으니까 얘가 인기 마필로 자리를 잡았겠지만, 그 직전에는 얘의 단점을 보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편성은 얘의 단점을 보강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전개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6번 쿨민트가 비록 증용내 기수의 기승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외곽에서는 크게 좋은 마필은 보이지 않고 10번 말리브룰러가 이제 지금 김영신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 감을 좀 잡았다고 그러면 이번 경주라고 하면 응당 뭐 사람이고 기수면 직전 경주 타면서 이 마필의 그 움직임을 체크를 했으면 여기에서는 좀 직전과 다른 전개와 포지션을 잡고 가야죠. 진짜 돌머리가 아닌 이상해야 직전하고 똑같이 탄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기수로서의 자질을 떠나서 정말 좀 이 IQ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김명신 기수가 직전에 탔던 그 감을 가지고 이번 경주를 기승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번, 6번, 10번이 인기마필이에요. 인기마필들의 조합으로 6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킹라이언, 그리고 외곽에 10번 티아라 위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8번 큐너브 캡틴, 9번 천하 감동까지 인기마 대열에 자리를 할 것 같은데요. 3번 킹라이언은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복귀전이죠. 복귀전에 봤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가 머리가 상당히 좀 높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뭐 맥시멈 1200까지 아니면 이렇게 1300거리에 들어왔으면 선행을 가지 않으면 못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이성재 기수가 입상을 차지하면서 배당을 꽝 터뜨렸습니다. 뭐 머리가 높은 모습이었는데도 잘 뛰는 마필. 그 다음 경주 보니까 머리가 좀 살짝 내려갔어요. 좀 약간 밑으로 깔리는 모습에 또 이제 출전했기 때문에 저는 강충구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킹라이언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발걸음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의 상태를 보니까 직전 경주 조교 때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낮게 깔리는 모습, 머리가 상당히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3번 킹라이언 승급전이라 해도 먼저 좀 인정을 해야 될 마필이고, 외곽에 10번 티아라 위너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야 좀 더 잘 뛰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5번 바운드 퀸즈라든지 3번 킹라이언이 어떻게 전개를 치고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10번 티아라 위너가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간다 해도 충분하게 발걸음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바운드 퀸즈가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면서 뭐 배당을 터뜨렸는데,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3kg 올랐습니다만은 컨디션은 뭐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필들이 연투를 해줄 것이냐, 다시 한번 선행을 가도 버티기가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5번 바운드 퀸즈의 뭐 직전에 배당 연결 가능성보다는 3번, 10번의 이 두 마리의 가능성을 좀 먼저 보고 싶고, 다른 마필들은 솔직히 뭐 여기에서 추천을 드려봤자 크게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인기 마필들에서 뭐 해봤자 더 헷갈리기만 하고, 일단 3번, 10번의 최저배당 조합으로 먼저 7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최고 인기 마필은 12번 질주최강. 언제나 이 스타트가 좀 문제가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 스타트가 문제가 되는 마필이긴 한데, 이 정도 편성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들어와줘야 되죠. 이 질주최강이라는 마필 자체가 스타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600m를 지금 계속 골라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편성도 약한 데다가 외곽 게이트입니다. 이게 스타트가 느린 마필은 안쪽에서 다른 마필들이 빨리 나와서 안쪽 가로막혀가지고 막히는 것보다 차라리 외곽 게이트 출발로 스무스하게 좀 발걸음을 살리면서 치고 나가는 전개가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12번 질주최강은 전개는 잘 나오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7번 용구가 솔직히 1600m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마필입니다. 1400m까지는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1600m는 좋은 발걸음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은 워낙 이 흐름이 느려서 7번 용구가 선행을 좀 갈 수도 있는 여건을 좀 맞이했습니다. 좀 그 부분이 솔직히 좀 무섭긴 해요. 조선공 기수 기승으로 선행을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마필의 자체 능력은 그렇게 세게 평가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7번 용구는 언제든지 1600에 무너질 수 있는 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 생각을 하고, 5번 유대한 강경도 조교 상태 괜찮고 8번 조이풀 스토리도 상태는 괜찮긴 한데, 5번 유대한 강경 같은 경우는 김호수 기수가 직전 경주 그 감을 좀 살린다고 그러면 솔직히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발걸음이면 이번 경주 여기서 와야 돼요. 조개 상태도 괜찮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지금 김호수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만 조금 서둘러 잡아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14주 마방과 김호수 기수의 조합이 어떤 작용을 할지 그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14주 마방이 지금 11월 달의 마지막 날에 11월 상금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되든 안 되든 강공 승부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배당이 좀 나온다고 그러면 안쪽에 3번 백악한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말씀을 드렸듯이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백악한이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입 전개만 해준다 해도 충분히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감량 2점까지 가지고 있고 이유식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8경주에 배당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3번 백악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좀 부진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죠. 자,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마리는 2번 경연한 질주. 19조에서 지금 파워터치를 비롯해서 17조 경연한 질주를 기승을 시켜줬는데, 17조 장세한 조교사와 신영철 기수는 동기죠. 장세한 조교사는 지금 이제 조교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 신영철 기수는 기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언제 제가 말을 타고 있을 때도 부산에 내려오면, 신영철 기수가 부산에 내려오면 장세한 조교사와 정말 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말 그대로 좀 한 구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기승을 시켜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리도 1200으로 줄였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뭐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이번 경연한 질주가 여기서는 버텨내야죠. 당연히 와야 될 마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외곽의 8번 천년의 태양은 선행을 가면 좋은 마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연한 질주가 앞선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본기는 이 8번 천년의 태양이 좋은 마필이고요. 4번 메이플 클래식이 30주의 공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죠. 8번 천년의 태양이 아니라고 그러면 4번 메이플 클래식이 충분히 30주의 공백은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마 3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별정 B형입니다. 별정 B형. 이 별정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별정 A형 같은 경우는 증량, 감량. 그 말이 상금을 벌은 그 금액에 따라서 증량도 되고 감량도 되는 그러한 조건이고, 이 B형 같은 경우는 모든 마필들이 다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고, 별정 C형은 모든 마필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별정 경주인데, 자, 그래서 8번 올드데이가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조교사들의 작전 아니겠습니까?
월드데이는 핸디캡 경주에 출전하면 월드데이의 부담 중량은 올라갈 거고 다른 상대 마필의 부담 중량은 내려갈 건데 이렇게 별점 비용에 들어오면 상대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말 좋은 편성에 들어온 거죠. 8번 월드데이는 뭐 유현명 기수가 아니고 뭐 솔직히 뭐 지금 제가 말을 5년 동안 안 탔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서 타도 뭐 말이 실어다 주지 않겠습니까? 8번 월드데이는 인정을 좀 해야 되겠고 5번 우사인너트와 10번 흐뭇이 지금 인기 마필로 팔려일 것 같은데 5번 우사인너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조인권 다실바 기수가 잘 탔었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믿어 못 믿어죠. 얘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는 힘든 마필이고 10번 흐뭇 같은 경우도 이성재 기수도 최적의 전개를 보여주었고 직전 경주 기승했던 진경 기수도 뭐 실수 없이 잘 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마필의 발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개는 직전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났어요. 하지만 마필의 발걸음을 기본적으로 믿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안쪽에 있는 1번 골드문이나 2번 글로리 알파도 전개는 상당히 좋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인 발걸음도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 기수들이 열심히 잘 타주어야만 입상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1번 골드문과 2번 글로리 알파도 전개적인 이점은 가지고 있대 마필의 기본 사이즈는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5번 우사인너트나 10번 흐뭇에 비해서는 저는 1번, 2번을 좀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 끝판 부스터 같은 경우는 6월 1일 경주에서 방해를 받고도 뛰는 모습이 괜찮아서 그 다음 경주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마필인데 뭐 그때 당시 한번 반짝이었나봐요. 뭐 발걸음 자체가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2번 끝판 부스터는 다시 한번 뭐 인기도에 바람이 분다 해도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16번 퀸스퀸이 또 단독 선행을 쭉 뽑아나갈 수 있겠지만은 8번 월드데이가 바로 꼬리를 물고 쫓아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믿긴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8번 월드데이는 어차피 강축이고 뭐 5번이나 10번보다는 안쪽에 1, 2번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10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고요. 저는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요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